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김광일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상적인 방송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몸이 좀 시원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나왔죠. 이제 그러면서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하고 고발사주 사건을 동시에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주장을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옳지 않다. 이제 이러면서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권 쇼핑 뭐 이런 말을 썼네요. 이제 그러면서 10대 1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대 0이다. 0대 10이다. 자기는 비리가 드러나는 게 0이고 윤석열 후보는 10이다. 이렇게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본인, 부인, 장모. 그래서 본인의 본, 부인의 부, 장모의 장. 이걸 다 합해서 이제 본부장 비리다. 뭐 이렇게 또 말을 만들었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100% 유능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왜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렇게 이제 막 대들듯이 얘기를 했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토록 온 국민이 걱정하고 분노하고 했던 그 이재명 그분 오직 그 한 사람 윗선 직권남용, 강요, 배임 제일 큰 덩어리로는 배임 그리고 황무성 성남시 초대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이제 물러나게 한 강요죄 그것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직권남용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자각 증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정치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건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온 언론인들이 전부 앉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전국에 중계가 되고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얼굴을 딱 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배임, 직권남용, 강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저쪽이라는 말을 썼더군요. 저쪽은 현재 입건된 것만 8건이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섞어서 세트로 하면 누가 이기겠느냐. 자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는 0, 입건되거나 이제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게 0이고 윤석열 후보는 10이다. 이게 자꾸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 만능주의적 사고라면서 반박도 했고요. 특검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개입한 화천대유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공정하고 엄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찰,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당에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의 수사가 공정하고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내 쪽에 관련된 인사들은 다 이제 구속도 하고 뭐 기소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그래서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어찌됐든 이제 이재명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비록 조건부일망정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식의 얘기를 꺼냈다는 뭐 그런 점은 한 가지 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제 검찰이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구별짓는 잣대는 딱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손쉬운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하고 있느냐, 집권 여당도 수사를 하고 있느냐, 집권 여당의 후보를 수사하고 있느냐, 윗선을 수사하고 있느냐, 그분을 수사하고 있느냐, 이 점입니다. 검찰 개혁이다, 뭐 검찰의 중립이다, 검찰의 독립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가 다 쓸데없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고 있는지 그 여부만 보면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면은 독립 검찰이 되는 거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뒤돌아서면 그것은 충견이 되는 것입니다. 특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판단도 오로지 하나입니다. 검찰이 충견과 같은 수사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살아있는 권력을 칼을 대고 있으면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지자들이 그쪽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이제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말을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이재명 정부라는 말은 쓴 지 오래됐지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정부라는 말 쓰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 후보의 프리미엄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그냥 쓰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시작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나는 이재명 정부. 따라서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바들이 들으면 매우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재명 정부. 당신네들은 문재인 정부요.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당신과 나는 달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기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를 말합니다. 3기. 1기는 김대중, 2기는 노무현, 3기가 문재인, 자기가 4기 민주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기 민주당 정부, 즉 문재인 대통령이 100%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말을 이중부정으로 해서 100%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 아주 작은 부분만 잘못했다. 이런 식의 말을 했지만 그 뉘앙스는 문재인 정부는 잘못했다. 이런 겁니다. 나는 다를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가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 실제로 참여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 11시 김구환 쇼가 명쾌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이겁니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 25번, 26번 그 숨가쁘게 발표됐던 이 아파트 정책,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 이것을 사과드린다. 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무슨 소리야?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 사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방 방백인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따라서 사과드린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있었던 핵심 참모들, 정책실장, 뭐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이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잘못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지사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같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나 잘못 없어. 관련이 있으면 잘못 없어 손사래치기. 관련이 전혀 없으면 사과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아마 그 점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합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과 기록 중에 음주운전도 하나 포함이 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자고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4달밖에 안 된, 넉 달밖에 안 된 윤석열 후보는 초보 운전자다. 한쪽은 음주운전자, 한쪽은 초보 운전자. 이제 거대 양당 후보들을 음주운전, 초보 운전으로 빗대서 비판을 하고 자기는 이제 능숙한 베스트 드라이버다.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이제 그러자 그것을 빗대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음주운전 경력자, 자기는 이제 경력자, 그 머나먼 과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자가 실수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 똑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면은 아마 어떤 분들께서는 그 말 자체는 맞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11시 김구현쇼가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는 큰 사고 안 냅니다. 정말입니다. 초보 운전자는 큰 사고 안 냅니다. 얘도 어른들이 늘 그러셨어요. 이제 물에 빠져 죽은 놈은 수영 못하는 놈은 절대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수영을 좀 한다. 이제 수영 내가 몇 미터는 갈 수 있어. 이렇게 자만심이 싹 트는 사람이 저수지에 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 이제 이런 거지요. 이재명 후보를 굳이 운전자에 비교한다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광폭운전자, 과속운전자, 졸음운전자 제가 그 교통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짜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음주운전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불법 행위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음주운전자가 내는 사고보다는 졸음운전자, 과속운전자, 광폭운전자가 내는 사고가 더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래요. 그 윤석열 후보를 초보 운전자라고 얘기를 합시다. 초보 운전자는 예를 들면 가벼운 접촉사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벼운 말실수 이런 거를 할 수는 있지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충돌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고는 초보 운전자는 내지를 못해요. 과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큰 사고는 누가 내느냐? 바로 이재명 후보처럼 성남시장 8년하고 경기지사 3년 했다는 자칭 11년 동안 뭐 추진력과 실천력을 갖췄다는 운전 경력자. 이 사람이 광폭운전, 난폭운전, 이 과속운전, 졸음운전 이거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겁니다.
마당은 삐뚤어졌어도 장구는 똑바로 치랬다고.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 후보 측이 하루 일정을 모두 비우고 이제 낙상 사고를 당한 아내 김혜경 씨의 병실을 지켰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지요. 정말 1분 1초를 쪼개서 써야 되는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 하루 일정을 모두 비워버리고 전면 취소를 하고 아내 곁을 지켰다. 이제 뭐 대단한 수뇌부처럼 들리는 그런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를 폭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보도자료입니다.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가 이재명 후보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 무더기로 유포되고 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고 선거 방해를 위한 악의적인 목적이다. 향후 추가 고발 등 관용 없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어, 열상이라는 것은 찢어졌다 이런 겁니다. 신체의 일부가 열상을 입었다. 넘어지면서 신체의 일부가 열상을 입었다. 뭐 쓰러지면서 손을 짚었거나 팔 이런데 이제 찢어지는 그런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머리가 얼굴이 먼저 부딪혀가지고 얼굴이나 이런 부분이 이 바닥에 있는 무슨 다른 가구나 집기에 부딪혀서 그런 부분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찢어진 상처, 이걸 열상이라고 하지요. 칼로 받은 상처는 자상, 어디 부딪히거나 맞거나 이래서 생긴 찢어진 상처는 열상. 열상을 입어서 응급실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았고 성형외과로 이송해서 봉합수술한 뒤 퇴원했다. 성형외과를 갔다는 게 이제 여기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당한 이제 이 A씨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러한 또 이 얘기를 했어요. 해경궁 이제 김혜경 씨를 말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옛날에 해경궁 김씨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해경궁 이렇게 불렀습니다. CT를 찍은 거, CT를 찍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CT를 찍은 거 어디를 찍었는지, 왜 거기를 찍었는지. 자, 이런 거는 궁금한 대목이긴 해요. 그 CT를 찍었다는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민주당은 그 보도자료에 CT를 찍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를 찍었는지. 그리고 낙상의 열상이라는데 어디가 찢어졌다는데 얼굴 CT를 찍었다. 보통 손바닥으로 맞는 정도면 골절을 의심하지 않는다.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발인 A씨는 주먹으로 맞았다. 혹은 다른 어떤 그 무슨 이제 손에 든 물건으로 맞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안에 있는 뼈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CT 촬영을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다. 11시 김광일 쇼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궁금하고 뭐 듣는 얘기도 많고 뭐 제보도 많고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실 확인 여부가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은 반드시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반드시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왜 명예훼손 위반으로 고발을 하지 않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에게 뭐 선거법 이전에 개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선거법으로 걸고 명예훼손으로는 걸지 않았을까? 자, 그게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찰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꼭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사실 적시에 의한 선거법 위반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인지 이것을 꼭 가려주기 바랍니다. 사실 유포인지 사실 적시인지 죄송합니다. 사실 적시인지 허위 사실 유포인지 그것부터 가려내서 그 다음에 이 피고발인들을 기소를 하든 처벌을 하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꺼내들었던 논리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해경궁 김씨 사건이 있었을 때 해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서 그때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문준용 씨부터 먼저 조사하자. 그러니까 자기 아내 해경궁 김씨가 문재인 대통령 일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댓글을 올렸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밝혀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따라서 문준용 씨가 채용을 받았을 때 취직을 했을 때 그게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밝혀보자. 사실 적시인지 허위 사실 유포였는지 자기 아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 상황을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그렇게 해보자. 이재명 후보와 해경궁 김씨, 김혜경씨가 새벽 1시 30분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 과로에 시달린 나머지 그때 그냥 바닥에 쓰러지듯 까무라치듯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으로 간 건지 아니면 이 피고발인 네티즌들이 뭐라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자, 뭐 개인적인 가족사이면서 동시에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의 가족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영역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적인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할 생각은 정말 1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관계된 일은 공적 영역으로 상당 부분이 넘어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찌어찌 하다 보면 청와대의 주인, 청와대의 안주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부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공적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피고발인 A씨가 여기에서 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아무튼 뭐 본인들이 이제 고발을 했으니 그거는 검찰이 분명하게 가려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적시인지 허위 사실인지 정말 저희도 궁금합니다. 어제 서울 광진구에서 이제 한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조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20여 년 전에 성남 법정에서 자주 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사 대 이재명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자주 봤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보기는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사건은 거의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따금 형사 재판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이제 좀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이런 자리에서 친하게 보여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을 만나서는 살살 좀 때려달라 또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여러 사람을 거쳐서 메시지가 전달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지요. 이제 이런 상황도 11시 김광일쇼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뭐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거의 그 트렌드 추세가 비슷한데요. 윤석열 후보가 10에서 15%포인트쯤 앞서 있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역컨벤션 한참 뒤져 있는 그래서 격차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격차가 사뭇 벌어진 오차 범위 밖으로 한참 떨어진 그 후보가 자꾸만 1등을 하고 있는 후보의 허리춤을 붙잡습니다. 같이 가. 당신 사진 찍을 때 내 얼굴도 좀 같이 보이게 해줘. 우리 만나자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겠어? 자, 만납시다. 1등을 하고 있는 후보는 이거 놓으세요. 왜 여기 자꾸 그래? 여기 이 손 놓으라고. 격차가 사뭇 벌어져 있을 때는 섞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정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얘기를 나누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털어내는 거지요. 검토는 해볼게. 그런 상황. 어느 국민이든 다 그렇습니다. 서로 박빙의 차이로 이제 앞서가니 뒤서가니 할 때는 이제 같이 뭐 만날 수도 있고 토론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지만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을 때는 그 격차가 벌어진 2등은 어떻게든 1등의 허리춤을 붙잡고 같이 가려고 하고 끌어내리거나 자기가 허리춤을 잡은 힘으로 자기도 올라서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고 1등을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허리춤을 잡은 이재명의 손을 뿌리치고 싶은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희 조선일보 채널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한 방에 넘어뜨릴 전략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당초 기대치보다 1대1 TV토론을 더 잘할 것 같다. 선거운동 방식을 과거와 달리 완전히 다르게 싹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쪼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방에 넘어뜨릴 전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글쎄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한 방 터트릴 전략이 있으면 지금 하지 그걸 뭐 묻어두겠다 하는 건지 좀 아리송하기는 합니다. 뭐 비단 주머니가 3개 있다 했는데 그 비단 주머니 언제 꺼낼 생각인지요. 뭐 이런 지적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경우 나중에 용두삼이거나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톱뉴스 말씀드렸습니다.